안녕하세요. 73세 된 김순애입니다. 요즘 우리 오남매가 모여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힘든 양계장 일은 그만하시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현대식 양계장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30년 전 남편 없이 혼자서 닭을 키우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은 원래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시는 닭들을 보며 자랐죠. 닭에게 모이 주고 달걀 주워오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죠. 20살에 지금 남편을, 아니 세상 떠난 남편을 만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18년 동안 2년씩 터울로 아이를 5명이나 낳았어요. 큰 아이부터 막내까지 정말 바쁘게 살았죠. 남편이 현장에서 일해서 받아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갔는데 그때 일용직 일당이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벌어와도 아이 5명 키우기엔 빠듯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술만 안 마셨어도 좋았을 텐데 힘든 일 한다고 매일 소주 한두 병씩 마시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1993년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새벽에 일 나가더니 오후에 갑자기 현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동료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간암 말기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이가 그때 23살, 막내가 5살이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키우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은 2달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비로만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친척들이 도와줘서 겨우 치를 수 있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집에는 5명의 아이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하셨지만 5명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기엔 시댁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너라도 들어와라 하셨지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한 2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도울게요. 엄마가 결정하시면 우리가 따를게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반드시 키우겠다고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닭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집 뒤편에 있던 밭 300평 정도를 양계장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때 양계장 시설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죠. 닭 500마리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료는 언제 줘야 하는지, 달걀은 언제 걷어야 하는지, 닭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들한테 사료 주고 달걀 거두고 닭장 청소하고. 그러다가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다시 양계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도 또 사료 주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첫 달걀을 팔았을 때가 기억나요. 달걀 한 판에 800원씩 받았는데 하루에 400개 정도 나오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그때 일반 직장인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죠. 그런데 양계장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닭들이 더위 먹어서 달걀 생산량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사료를 더 많이 먹어요. 닭들이 병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수십 마리가 죽기도 하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양계장 시작하고 6개월 후였어요. 조류독감이 돌아서 닭 200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밤에 혼자 양계장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큰아이는 대학에 가야 하고 둘째, 셋째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남은 닭 300마리로 다시 키우기 시작했죠. 동네 이웃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시고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시고. 특히 옆집 할머니께서 양계 기술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료를 줘야 달걀이 잘 나오는지, 닭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도 정말 기특했어요. 큰아이는 공부하면서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둘째는 동생들 돌보는 일을 맡아주고 셋째부터는 양계장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달걀 주우러 오고 주말에는 닭장 청소도 도와주고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양계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달걀 생산량도 늘어나고 거래처도 생기고 동네 마트와 식당에서 달걀을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월 수입이 80만 원 정도 됐어요.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때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만 원이었어요. 1년에 240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래서 양계장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닭을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늘리기로 한 거예요. 이웃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냐고 했지만 아이들 대학 다 보내려면 더 벌어야겠다 싶었어요. 은행에서 500만 원을 더 대출받아서 양계장을 확장했어요. 확장하고 나니까 일이 2배로 늘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정도로 바빴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확장한 지 1년 후부터는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었어요. 큰아이 대학 등록금도 여유 있게 낼 수 있었고 둘째 대학 준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힘든 건 변함없었어요. 특히 장마철에는 습도 때문에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달걀을 잘 안 낳아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 여름에는 환기시설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그래도 보람된 순간들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둘째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셋째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을 때, 그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양계장 규모도 조금씩 줄였어요. 1000마리에서 700마리로 700마리에서 500마리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30년간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허리도 디스크가 왔고요. 그래도 참고 일했어요. 병원에 가면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막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허전했어요. 그래도 양계장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닭들이 제 친구였거든요. 아이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정말 기특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계속 양계장 일을 했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제의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사료 포대 나르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아이들이 눈치채고는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돈을 모아서 자동 급이기도 설치해드리고 자동 집낭기도 설치해드릴게요.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대신 규모는 좀 줄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큰아이는 지금 서울에서 회사 부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300만 원 넘게 받아요. 둘째 딸은 대전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셋째 아들은 천안에서 식당을 해서 잘 되고 있어요. 넷째 딸은 청주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막내 아들은 대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해요. 다들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결혼도 다 잘했고 손자 손녀들도 9명이나 돼요. 명절 때 다 모이면 집이 북적북적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정말 고마워요. 30년 전에 막막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도 생기고.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 양계장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있었을까 싶어요. 양계장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이들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물론 힘들었어요.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닭들은 밥을 먹어야 하니까. 아플 때도 참고 일했고 슬플 때도 참고 일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의미 있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하나하나 독립하는 걸 도와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바깥에서 일했다면 그런 시간들을 놓쳤을 거예요. 지금 양계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월 180만 원 정도 돼요. 기초연금 33만 원까지 합치면 213만 원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 쓰고 양계장 운영비로 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8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어요. 건강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이웃들과도 자주 만나요. 30년간 이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존경한다고 해주세요. 가끔 젊은 엄마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제 경험을 들려줘요.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온다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부모 가정이 많아졌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30년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런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남자들이 하는 일도 여자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큰 성과를 바라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닭 500마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늘려서 1000마리까지 키웠고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저도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을 키울 때는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공부는 시켜야 해요. 저도 양계장에서 번 돈을 아이들 교육비에 다 썼어요. 그게 나중에 다 돌아왔거든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양계장에 앉아서 30년 전을 생각해봐요. 그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간들이 다 소중한 추억이에요. 힘들었지만 보람된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는 아이들이 해준다는 대로 양계장을 현대식으로 바꿔볼 생각이에요. 자동으로 사료도 주고 달걀도 걷어주는 시설을 설치하면 일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양계장이 제 인생이었거든요. 30년간 함께 해온 이 일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어요. 물론 규모는 줄이더라도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아이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쁠 텐데 늙은 부모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워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함께 손자들 보며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양계장에 가서 닭들과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닭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이 방학 때마다 놀러 와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닭 보는 게 신기한가 봐요. 달걀 줍는 체험도 시켜주고 직접 기른 채소도 따먹여주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동네에서는 이런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러요. 30년간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양계장 운영한 걸 대단하다고 해주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한 일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가끔 TV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홀로 아이들 키운 어머니들 이야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해져요. 그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그분들도 저처럼 하루하루 버텨내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양계장도 시작하지 않았을 테고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자란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아이들과 손자들이 가끔 찾아올 때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특별한 바람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홀로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께 말씀드려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와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려서 몰라도 나중에 커서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처럼 자랑스러운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 오남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30년 전에 막막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감사합니다.